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시간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게 사실은 모래 위에 지은 집, 그러니까 사상 누각 같은 거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은 바로 이 우리의 생각, 그 자체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시간은 정말 존재하는 걸까? 이게 좀 뜬금없고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쵸? 하지만 이 질문이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방식의 가장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거든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저희가 무려 18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아주 특별한 철학적 도구를 하나 빌려왔습니다. 바로 중관학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믿고 있는 생각들을 한번 의심하게 만드는 일종의 안티 논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자, 일단 과거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과거는 그냥 기억이죠. 생각 속에만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손으로 만지거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까요. 미래도 똑같습니다. 그쵸? 미래라는 건 그냥 앞으로 이런 일이 있겠지 하는 예상이나 아이디어일 뿐이잖아요. 정의 자체가 그래요. 항상 우리 손에 닿지 않는 저 너머에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는 것과 같아요. 아니, 그럼 과거도 실체가 없고 미래도 아직 오지 않았다면 도대체 뭐가 남는 거죠? 네, 바로 현재, 이 순간뿐입니다. 이것만이 유일하게 진짜라고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현재라는 걸 한번 꽉 붙잡아 보려고 해보세요. 어때요? 바로 그 순간 사라져버리죠. 현재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과거가 되어버리니까요. 결국 현재라는 건 지나가 버린 과거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사이에 있는 정말 찰나의 아주 아주 작은 경계선에 불과한 거예요. 자, 그럼 결론이 뭘까요? 정말 놀랍습니다. 과거도 없고 현재도 잡을 수 없고 미래도 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시간이라는 건 대체 뭘까요? 맞습니다. 그냥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하나의 개념, 하나의 약속일 뿐이라는 거죠. 마치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토끼의 뿔처럼요.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고의 가장 기본 바탕이 시간조차도 실체가 없는 우리 머릿속의 생각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에 하는 다른 모든 생각들은 과연 뭘까요?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사상 누각, 말 그대로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뜻이죠. 우리의 생각이라는 게 이 전체 구조가 바로 이 사상 누각과 같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와, 정말 멋지고 단단해 보이지만 그 기초가 사실은 모래처럼 너무나 불안정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생각의 집을 어떻게 짓냐면요. 보통 3단계로 이루어져요. 첫 번째는 컵, 물, 삶 같은 단어, 즉 개념이라는 벽돌을 하나하나 쌓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이 벽돌들을 합쳐서 이 컵에 물이 담겨 있다 같은 판단의 벽을 세우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벽들을 전부 엮어서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대한 생각의 구조물, 하나의 세계관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이렇게 불안정한 기초 위에 세워진 생각의 집이라면 이걸 좀 허물고 보다 명확하게 세상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네, 있습니다. 바로 그 답이 반논리라는 기술에 숨어 있어요. 아까 잠깐 언급했던 중관학이 바로 이 도구입니다. 이 사상누각, 이 카드로 만든 집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또 안전하게 해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죠. 여기서 재밌는 건 중관학은 이게 맞아 하고 새로운 믿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네가 믿고 있는 것 봐봐, 여기에 이런 모순이 있잖아 하고 기존 생각의 허점을 드러내주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 비유를 보면 그 방식이 정말 잘 이해가 돼요. 마치 장작 하나를 불쏘시개로 써서 다른 모든 장작을 다 태우고 마지막에는 그 불쏘시개로 썼던 장작마저 스스로 타서 없어지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논리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의 굳어있는 생각들을 전부 태워버리고 임무가 끝나면 그 논리라는 도구마저도 훌훌 털어버리는 거죠. 이 반논리라는 접근법은요, 우리가 생각이라는 걸 하는 목표 자체를 완전히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요. 보통 우리는 지식을 막 쌓아 올리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쩌면 진짜 중요한 목표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여기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지식이 내 생각의 집에 벽돌을 하나 더 쌓아 올리는 거라면 지혜는 오히려 그 벽을 허물어서 시야를 탁 트이게 만드는 행위라는 거예요. 완전히 방향이 다르죠. 이 지식을 이미지로 떠올려 보면 딱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같아요. 막 이마에 주름 잡고 온몸에 힘을 꽉 주고 엄청나게 분석적으로 고민하는 모습. 바로 그게 지식을 추구하는 모습이죠. 반면에 지혜에는요, 우리나라의 반가 사유상을 떠올리면 됩니다. 어떤가요? 굉장히 평온하고 고요하죠. 막 머리를 쥐어 뜯는 게 아니라 오히려 머릿속의 모든 복잡한 생각들이 다 사라지고 난 뒤에 찾아오는 그런 맑고 고요한 통찰의 상태. 그게 바로 지혜인 거죠. 자, 그런데요. 이게 다 좋은데 솔직히 1800년 전 철학이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왜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생각보다 아주 실용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들이 절대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그냥 언제든 바꿀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원래 세상은 다 그래 같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또 꽉 막혔던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해결책을 떠올릴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생각도 결국 저 사람만의 사상 누각이구나 하고 이해하게 되면 불필요한 갈등도 훨씬 줄어들 수 있겠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만약 내가 이것만은 절대적으로 맞아 라고 가장 확신하는 그 생각들이 사실은 내가 나를 가두기 위해 스스로 만든 감옥이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 감옥의 열쇠를 찾게 된다면 과연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요?